취임사가 있었고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것들을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면서 딱 답안지가 나온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업종인지 업종까지는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관련주들까지 제가 티커로 찍어 드릴게요. 취임 전에 나온 기사들이거든요. 급진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그 행정명령들이나 급진적인 정책들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취임 선서 후에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리고 했죠. 그리고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4년간의 공식 임기고요.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한 거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 번 대통령을 하고 그 연임을 못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최초의 사례고요. 고령의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피격당한 대통령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뭐예요? 트럼프 임기 내에 변화되는 주요 사안들인데 가장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당장 취임 직후에 시행되는 행정명령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일기 정부 출범 당일에 뭐 했냐면은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한 건의 행정명령만 처리를 했던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일기 정부 출범 당일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한 건의 행정명령만 처리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2기 정부 출범 첫날부터 기록적인 숫자의 행정명령에 내가 서명을 해버릴 거라고 이미 언급을 해가지고 시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행정명령 규모에 대해선 100개 이상이세요? 라고 하니까 뭐 적어도 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를 한 거죠. 취임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한 것들이 뭔지 먼저 보고 그리고 취임사를 보고 그리고 지금 설정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범위를 한번 보자고요. 1호 행정명령은 이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왔습니다. 이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아마 갈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봐가지고 약간 변동성이 줄어들 확률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관세와 관련된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계속 나왔던 내용 중에. 취임 당일에 중국이 10% 추가 관세, 멕시코, 캐나다 25%, 그 다음에 일반 국가의 보편적인 10에서 20%의 관세. 이거는 협상이 가능하고 동맹국들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해야 되고 1대1 협상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 얘기는 관세 언급은 있었는데 관세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 있어요. 요거 이따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취임사에서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24시간 내로 저는 충분히 이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원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해역에서 신규 원유, 가스 시출을 금지한다고 바이든이 했는데 요거를 그냥 뒤집어 버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집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환경보호청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요.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재개하는 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이거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직 얘기가 없긴 한데 뭐 환경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탈퇴 얘기들,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리고 가상자산 얘기들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 요것도 굉장히 강력히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성은 두 개다라는 것들.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기관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정책을 폐기토록 하고요. 연방공무원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효율성 오늘 얘기했습니다. 도지 얘기를 했고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50%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하니까 일단은 틱톡 서비스 복구 절차에 먼저 나서서 사전 행정명령격으로 행정명령을 한 거 아니고 얘기하니까 틱톡이 이제 바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전에 나온 거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기간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 뭐예요? 시장에 드러난 악재들이죠. 그리고 실제 취임 이후에 직후에 행정명령들이 나온 것들 그리고 취임사를 살펴보니까 취임을 했어요.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지금 딱 얘기를 했어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보편주의, 미국 고립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을 통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가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 선언을 한 뒤에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 얘기하면서 막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야, 근데 그 대통령이 딱 이렇게 그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세계에서 국가인데 우리 대통령이 내 맘대로 하겠다라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벌벌 떨지만 저 자국민들은 야 든든하긴 할 것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국정 모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뭐였어요? 취임사입니다. 그래서 취임사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고 수많은 외국 범죄자를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시작한다. 남쪽 국경에 군 병력을 배치해서 우리나라에 닥쳐있는 제한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법 집행 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총동원해서 미국 영토 우리의 도심에서 파괴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모국 외국 갱단 조직을 근절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게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1호 행정명령이 역시나 됐고요. 첫 번째로 가장 우선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할 거라는 게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예상대로 간 거예요. 예상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국가 에너지. 이게 우선순위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우선순위를 한 거는 본인의 지금 가장 우선순위대로 지금 꼽은 거죠. 그럼 몇 번을 고쳤겠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한다. 에너지 주권을 지금 만들어간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추도록 지시를 할 건데 인플레이션 위기는 막대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을 했다. 지금 석유값이 비싸고 나머지 가격들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고 가격을 낮추고 전략적인 비축량을 다시 최고 수준으로 채우고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빨리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을 엄청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3위 국가인가 그런데 더 해야 돼요. 일본은 이미 시작했어.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희도 좀 잘 좀 이거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뭐 갖고 샤바샤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세 같은 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한다잖아요, 지금. 이걸 쓴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주는 나라들한테 트럼프는 또 잘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LNG나 천연가스 이런 애들이 관련주에 대해서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될 거잖아, 수출해가지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우리 발밑에 있는 이 액체 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셰일 오일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이건 천연가스가 될 수가 있고 석유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거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에너지의 또 연장선인 그린 뉴딜을 철회하고 전기차 의무 구매제를 폐지할 것이다. EV 맨데이트 이즈 건이 이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 미국의 훌륭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전기차를 폐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워딩이. 원하는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의무를 자꾸 주니까 석유 화석들을 그 내연기관이 지금 쇠퇴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내연기관도 선택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쪽으로 이미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었고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기차의 흐름이 이대로만 가면은 역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나 리포트나 그런 세계 그 각종 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수준인 겁니다. IRA 얘기는 여기다가 더 나오진 않았고 조만간에 나오겠죠. 이거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의무 구매제나 그린 뉴딜 안에 있는 IRA는 하나의 또 이제 세부 내용이고 IRA 안에 있는 제도적 조항들 가운데 소비자 세액공제가 있고 생산자 세액공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 CCUS가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아마도 지금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새롭게 여기서 더 튀어나온 건 없다. 아, 그러면 지금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 시민을 부유하기 위해 이게 관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모든 관세 의무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대외 세입청을 설립한다. 요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벌어들인 양의 재무부로, 이건 외국이겠죠? 외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우리도 재무부로 유입이 될 거고 미국인의 꿈이 돌아와서 번영을 할 거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밀렸어요. 관세를 지금 아마도 예컨대 사람들의 예측은 아직도 조금 이제 조율 중이다. 관세 시기가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 그럼 시간을 벌 수 있다. 관세 정도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왔던 관세가 보편적인 관세가 아니라 차별적인 관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선별적인 관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명령을 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다 불확실성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관세는 부과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부과되는 속도는 지금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우선순위보다 뒤로 밀렸다.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성 부서, 이건 도지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정부 검열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공공 사생활의 모든 측면과 인종과 성별을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책을 종식시킨다. 성을 두 개로 나눈다. 이게 그겁니다. 예. 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 차별금지법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 그래서 지금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공포에 떨었던 건데 요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지금 부당하게 이거 안 맞아가지고 군인들 제외된 사람들 복직시키겠다.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요거 좀 파격적이긴 해요. 요거는 없던 얘기인 것 같은데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꿔보고요.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이름을 마운트 맥킨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고 파나마에 넘겨준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에 선물한 바보 같은 결과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목숨을 막 그렇게 잃었는데 파나마는 미국한테 지금 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중국의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지 않았고 이거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그 지금 견제 혹은 제재 이야기들의 건수가 잡힌 거예요. 하나씩 잡아가는 거라니까. 이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이 건수를 잡고 있는 건데 파나마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 아픈 지경이 갈 거예요.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고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의례적인 그냥 관습적인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100일간의 허니문 기간을 가져야 되고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고, 진짜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금 다각도로 때리고 있고, 지금 오늘만 봐도 파나마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의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들을 발사할 것이다. 자,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화성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화성 시대, 지금 우주 탐사 시대, 그러면 이제 우주 로켓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 오늘도 우리나라도 움직일 수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안 움직인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임사에서 이걸 안 본 거야.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머스크를 통해서 아마 좀 관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 백악관 홈페이지가 보면 재밌어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미국이 돌아왔다 문구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종식 생활비나 미국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에너지 패권, 미국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이게 6대 우선 정책 의제입니다. 이거를 기틀로 해가지고 트럼프는 이번에 정책적인 여러 가지들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국경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약속을 지켰죠. 그 다음이 에너지, 그 다음에 관세예요. 이 과정에서 새롭된 언급 있나요? 뭐 화성 얘기도 있고 파나마 얘기도 있고 중국 덧대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강도가 심화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간 내용들과 달라요, 안 달라요? 아직까지는 전제를 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행정명령은 예상대로 국경 관련 부분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요. 취임 전에 틱톡 등이 언급된 정도입니다. 이제 수많은 행정명령이 72시간 내로 나올 수가 있고요.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나올 거예요. 72시간은 상징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00일 동안에 지금 행정명령들이 쭉 나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정명령들의 각종 정책들이 좀 구체화되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기조는 뭐예요? 근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그나마 이제 증시에선 다행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다행인 거고. 결국 이제 기존에 알려진 큰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행정명령이나 돌발 변수 그리고 요 강도 이런 것들을 대응하면서 시장 흐름, 업종 흐름을 잘 파악하면 우리는 이제 장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야 서정덕이 그 말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분석 좋았어. 근데 이제 뭘 봐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 흐름 측면으로 보자면 최근 시장 흐름은 트럼프 취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것이 혹시나 나올까 하는 불안감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딴 데로 가. 그러면서도 기존에 노출된 내용이 워낙 방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노출된 내용이 11월 전에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취임을 한 다음에 된소리를 두드려 맞고 취임이 다가올수록 요즘에 트럼프 관련된 얘기 나와도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방대하고 선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확정적 단서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시장은. 최근 시장의 특이점은 최근에 피해 섹터로 꼽히던 업종들의 하락이 취임이 다가오고 취임을 한 뒤에도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려로 내린 종목들은 이제 더 큰 악재를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줘서 취임식에서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하자. 그래 며칠 전에 태양광을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걸 보면서 지금 피해 섹터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알려진 악재는 뭐예요? 악재가 아닙니다. 증시 격언에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향후 행정명령의 강도에 따라서 악재가 새로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추가 정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재의 확정은 증시에 도움을 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장의 흐름이었고 그럼 뭘 봐야 돼요? 취임사를 보면 기존 후보자 시절의 연설과 당선인 인수위 정보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화성 직접 언급, 국경 문제 정도 했고 중국 더 때리기 정도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트럼프 인수위 도지 이런 데서 머스크가 보고 있는 애들을 복귀하면서 보면 됩니다. 로봇, AI, 자율주행, 드론, 에너지, 중국 반사익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보면 규제 완화를 통해 갖고 금융,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핵심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코인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은 AI는 물론 이제 AI 반도체도 중요한데 반도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도 주목을 할 만한 필요가 있고요. 팔란티어, 오라클, 어도비, 팔로알토, 인투이트, 엠러빈, 그다음 ETF는 IGV 이런 것들이 있다. 모르면 ETF. 그다음에 엠러빈은 자꾸 안 된다 그러는데 엠러빈 치면 나옵니다. 뭐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율주행 가겠죠. 오비라이, 아우스터, 루미나. 근데 얘네들은 별로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가 않더라. ETF는 DRIV. 드론은 지금 중국 누르는 게 중국 반사이기 드론이잖아. Unusual Machines, 레드캣, 조비, 에이지글, 에이리얼 시스템즈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원전은 뭐예요? 원전은 최근에 또 이제 전력 공급망 얘기 나오면서 친환경이랑 원전은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뉴스케일 파워, 라이트 브릿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공급원으로 전력 사용이 증가되니까 다 제조업을 부흥시킨대잖아요. 그럼 그 전력을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답이 있다고 원전 대놓고 찍어준 적도 있습니다. LNG 두 번째로 찍어줬습니다. 오늘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 밑에 그런 게 있대. 미국 LNG 업종을 찾아놓은 방법하고 국내 LNG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미국은 액션모빌, 쉐브론, 그 다음에 셰니에너지 얘네들이 요 왼쪽 두 개보다는 오른쪽 네 개가 조금 더 관련성이 직접적으로는 있습니다. LNG하고 요것들은 지금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LNG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LNG 언제 얘기했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반사이익 아직 안 늦었어요. 이거 보는 거. 예, 천천히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중국 반사이익.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업종을 보세요. 소셜 미 게임, 텐세트 깐다 그랬죠. 배터리,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창신 메모리. 그리고 퀼텔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드론, 오텔 로보틱스, 해운, 석유, IoT 솔루션 이제 퀼텔 와이어리스인가? 얘네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반사이익 섹터로 들어가요. 그거 지금 다 찍어드리죠. 예. 이 외에 뭐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혁신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는 관련주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인데 얘네들이 좀 퍼가 높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고 근데 코인이 요즘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겁니까? 예상됐던 행정명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들은 주목을 하자. 추가로 트럼프 당선 자체 이슈, 즉 해당 이슈가 부정적 이슈만으로 작용하면서 최근까지 많이 눌렀는데 이제 하나씩 거치면서 괜찮아질 수 있는 섹터들을 대응하면 되는 거고 대놓고 찍어준 것들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언제든지 행정명령이나 돌발 변수 발표 자체에 반응할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표되면 시장은 언제든지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증시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디로 가요? 확률 높은 곳에 배팅을 하고요. 상승 확률 높이는 곳으로 가가지고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취임식과 더불어서 지표들이 내려왔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에 행정명령도 쏟아지겠지만 잘 봐야 되는 거는 허니문 기간이고, 올라갔었어요. 허니문 기간에도. 그 기간에는 어지간하면 안 건드리려고 서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당일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들, 요것들도 이제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 무엇보다 이렇게 대놓고 찍어준 산업군들에 대해서 답안지. 한 가지 아까 체크를 안 해드린 게 뭐냐면은 로켓, 우주, 항공 관련주, 이것도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지금 갈 거니까 화성 얘기했잖아요. 우주 로켓 관련주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이외의 국내 관련주도 저희 채널에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간략하면서도 길게 짚어 드렸습니다.